두 번째 시간으로 우주의 원소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원소의 확인법 하면서 불꽃에다가 이 원소를 불태워 본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불꽃의 색이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선 스펙트럼으로 관측하는 방법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원소들을 선 스펙트럼으로 다 관측할 수 있다.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바로 그 얘기하는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별도 빛이 있고 열이 있기 때문에 그 별들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우리가 분광기를 통해서 그 빛을 잘 분석하면은 원소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햇빛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방출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검은색 화면에 이렇게 검은색 띠에 색깔의 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배경이 검은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이 검은색. 배경이 검은색이고 그 검은색 배경에 방출된 빛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이 원리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검은색 배경에 방출된 빛이 선으로 나온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라 이름 붙은 것이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과 반대인데요. 얘는 뭐냐면 배경이 무지개색이에요. 배경이 무지개색이고요. 이 배경 무지개색에 그 원소가 흡수한 빛이 선으로 검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라면요, 이 흡수한 선과 방출한 빛의 선이 또 동일한 곳에 일치를 하거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생기느냐? 이런 원리가 뭐냐? 우리가 원소라는 것을 좀 알면 되는데, 원소라는 건 중심에 핵이 있고 이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구조로 하고 있어요. 그때 핵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전자는 안정한 전자다.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핵과 가까우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가 안정하다는 것은요, 편안하다. 과학에서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가 낮은 것이 안정한 거예요. 자, 핵에서 멀리 떨어진 전자는 불안정하죠. 난 가까이 있고 싶은데 멀리 떨어뜨려 놨어. 불안정해. 불안정하다는 건 과학적으로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야, 요거는 많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이 같은 원자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있었어요. 수소 원자에는 전자가 하나인데 이 불안정한 곳으로 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고 불안정한 곳에서 안정한 곳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때 불안정한 곳으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가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흡수할 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그 차이만큼 어떻게 한다? 내어놓는다.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들마다 이 전자들의 자리 위치가 있는데 그 자리 위치를 바꿀 때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내려올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소들마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르잖아. 그 다른 에너지들이 이렇게 선으로 찍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네. 이게 바로 스펙트럼이다. 선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흡수할 때 찍힌 거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방출할 때 나온 에너지는 방출 스펙트럼에 찍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이 있을 때 이 별 자체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연소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별 앞에 있는 이 고온의 기체가 얘를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할 때 에너지를 내어놓거든. 그때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저온의 기체는 이 별 에너지를 흡수해. 흡수하면서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은 이 원소들의 영역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파장의 영역에서 연속적인 띠가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햇빛이나 백열등이 될 것이고, 선 스펙트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색 바탕에 밝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때는 가열된 기체가 빛을 방출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별 앞에 고온의 기체나 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이고, 연속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그 흡수되고 남은 빛에 의해서 생기는, 이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원소들마다 선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와 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원소의 경우에는 흡수든 방출이든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위치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종류에 따라서 위치나 굵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비교하면은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소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수소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자, 탄소다 그러면 탄소다 라는 거예요. 자, 흡수든 방출이든 위치는 똑같다. 모양만 다를 뿐이다. 자, 아까 얘기했던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3대 1인 거 빅뱅의 증거라고 했죠. 왜요? 온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잘 못 가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들의 비율이 바뀌면서 그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3대 1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OX 문제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비슷했다. 자, 비슷했죠. 처음에는 온도가 높을 때는 비슷했어요. 자, 그런데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기 직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비는 헬륨 원자 핵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는 못 가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많이 가다 보니까 얘들의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이 됐어요? 7대 1이 됐잖아요. 3대 1이 아니라 7대 1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만들어서 헬륨을 만드는 거니까 틀렸고, 질량의 비는 3대 1이 되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5번을 보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광원, 방출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가 방출, 흡수 스펙트럼 흡수할 때, 저온의 기체 앞에서 흡수할 때. 자, 6번. 이 스펙트럼 관측하는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원소는 두 가지였죠. 바로 누구와 누구? 수소와 헬륨이었다. 이때 질량비가 약 3대 1이고 이것은 뭐를 지지하는 근거다?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근거다. 왜?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하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